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학습하는 시간 2021학년도 신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 x축, x는 1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역함수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아이고, 좌표들 쭉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비라고 했습니다. 두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주어진 그래프 3에서 그 다음에 12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12 대입해주면 9가 되니까 또 3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12,3 해서 대략 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12 이렇게 표시하고 3 표시가 있고 나온 결과를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3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주어진 그래프 x축 x는 12, 그러니까 x축 x는 12에서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가 좀 a가 되겠죠. a가 되겠고요. 역함수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역함수를 안 구하고요. 요 부분들을 이제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y축은 이제 뭐 x축, 요런 것은 이제 y는 3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죠. 그래프 부분들하고 쭉 x축 y축 y는 3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둘을 좀 더하게라 그런 얘기면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좀 처리해 두는 거니까 뭐 곱하기 해서 3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성질점 이용해서 뭐 사실은 뭐 y는 꼴 x 대칭을 이용해서 3,0은 0,3, 12,0은 뭐 0,12, 뭐 이렇게 12,3은 3,12 이런 좌표를 좀 이용해 가지고 좀 살펴봐도 좀 그게는 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x, y를 좀 바꿔놔서 간단하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값이 5보다 큰 곳. 점근선이 5가 되는데 5보다 큰 쪽. 그래프의 한 점에서 x축과 y축이 되는 수선의 발을 ab라고 했습니다. pa, pb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점근선 x값이 이렇게 좀 돼 있고 y값이 또 이렇게 좀 해서 이제 플러스 5가 돼 있으니까 일사분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들을 이렇게 좀 내리는 거니까 여기 좌표를 끊으면 x, y 해주면요 여기 좌표가 x고 좌표가 y가 되는데 pa, pb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이런 거리들을 좀 열심히 좀 더하게 해가는 거니까요. 그냥 x 플러스 y 이런 개념이 pa 더하기 pb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쓰면 되겠죠. x-5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 이제 문자가 이제 역수 형태 걸로 돼 있으니까 x-5 더하기 x-5분의 5 빼기 5 더하기 5에서 6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 형태를 처리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값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좌표니까요. 이때는 이제 x-5하고 x-분의 5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x-5의 제곱분하고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x-5 값은 루트 5가 되겠고요. x 값은 5 플러스 루트 5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y좌표는 좀 어떻게 되는가요? y좌표 값은 x좌표는 이제 5 플러스 루트 5 어떻게 처리되는데 y좌표는 함수식에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x-가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y라는 함수값이 x-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다가 루트 5를 좀 대입하게 되면 약분돼서 루트 5가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고 5 플러스 루트 5에다가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번이 좀 바른 다음에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축에 내린 이렇게 좀 좌표 뭐 축에 내리는 거니까 뭐 x값 y값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op 더하기 뭐 5a 더하기 5b 이런 표현도 좀 쓰는데 그건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pa 더하기 pb하고 이제 거리 형태 부분들이 이제 함수값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함수니까 역수꼴 해서 산술기하 평균이랑 이제 연결돼 간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좀 신경 쓴다면요 점근선에 내렸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축에 내렸을 때 표현법이 이제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 꼼꼼하게 좀 잘 읽고 잘 대처해 가야 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3개, 1000원짜리 지폐 1장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를 먼저 구하게 되면 지불한다는 얘기는 뭐 100원짜리 가지고는 2 플러스 1, 안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500원짜리 가면 3 플러스 1, 지폐 가지고는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요. 23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23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100원짜리는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500원은 이건 되진 않죠. 그런데 500원짜리는 3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이제 1000원짜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100원짜리는 그냥 2개 있다고 치고, 겹치는 돈이 됐을 때는 큰 돈을 보기로 반대로 좀 쪼개면 되죠. 500원짜리가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쪼개면 이제 500원짜리가 2개가 되는 거니까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지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 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고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7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또 결과 좀 차이를 좀 구해달라 이러니까 빼기해서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는 이제 B값 구해가는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이렇게 질문했을 때 겹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작은 단위 형태로 이제 돈을 좀 쪼개서 개수를 만들어놓는 이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흰 공, 검은 공 포함해가지고 N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흰 공은 포함하고요. 검은 공은 포함하지 않도록 총 4개의 공을 고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이수를 구했는데 또 35가지가 된다고 나와있죠. 흰 공은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흰 공을 뽑으면 되죠. N개 중에서 흰 공은 벌써 이제 하나를 좀 골라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공에 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개수는 이제 공이 이제 N-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좀 골라놨으니까요. 우리가 좀 4개의 공을 고르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개만의 공을 좀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결과가 좀 35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N-2, N-3, N-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뭐 6이 되겠고 여기 이제 뭐 7 곱하기 5 이렇게 보는 게 센스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N-2, N-3, N-4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큰 숫자가 제일 큰 숫자로 좀 매치업되면 되는 거니까 N-1은 7 해서 N 값은 9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뭐 흰 공은 이미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되겠고, 그럼 N-1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검은 공을 또 빼야 되는 거죠. 검은 공도 한 개를 또 빼버리고, N-2개. 하나 이미 뽑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개만 더 고르면 되겠다. 주어진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만 좀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유리함수는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은 점근선 X가 1,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고 점근선 Y는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분면을 보게 되면 1, 3, 4분면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쭉 이렇게 좀 살짝 그리가게. 자, 근데 우리가 좀 직선 해야 되는데 직선은 이제 y절편 2가 되게 되면 여기가 좀 1이었는데 2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열심히 그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좀 그려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면 기울기가 양이면 무조건 만나겠죠. 이렇게 무조건 만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음인 부분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걸 때도 여기 좀 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다가 긋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선하고 이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이 접할 때의 각각의 좀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그래프를 통해서 좀 결정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2,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m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x 플러스 2에다가 x-2 그 다음에는 이 결과가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서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죠. 자, 전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기했을 때 mx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할 때 2x, x 됐으니까 x.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이너스 2m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해서 식을 좀 정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접하는 거니까 뭐 판별식 살펴보면 되겠죠. 2m-1의 제곱 빼기
아이고 플러스 22m이 됩니까? 20m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4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m이니까 플러스 16m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살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별식 아이고 이게 좀 또 근위공식 형태를 써야 되는데요. 근위공식 하게 되면 a분의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좀 플러스죠. 마이너스 8 플러스 루트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88, 64에다가 빼기 또 4를 좀 이렇게 되는가요? 근데 뭐 대략적인 개념 판단하려면 64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는 좀 길기 부분이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62 이거보다는 큰 그런 형태의 기울기 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요게 8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좀 16을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큰 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0보다는 조금 작은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3개 정도가 범위 안에 좀 들어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문제에서 이제 정수 M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무엇을 펼지를 결정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연산을 통해서 특히 그 개념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뭐 근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펼지를 결정하고 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역시 유리함수,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때 무리함수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6번 함께합니다.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X좌표를 T라고 하고 T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좌표를 놓고 풀면 되죠. T, T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이고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 모르니까 M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M에다가 X-T 더하기 T분의 4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접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하고 Y는 이꼴 X분의 4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기울기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mx-mt 플러스 4분의 t분의 4인데 t분의 4 이렇게 처리된 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분의 4 하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좀 x를 곱하면요. mx 제곱 그 다음에는 여기 될까요? t분의 4 마이너스 mt x 더하기 빼기 4는 이걸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판별식 D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T분의 이제 제곱이니까 좀 이쁘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T-T분의 4의 제곱 플러스 4, 16M 이걸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곱셈공식 형태 처리돼서 MT 그 다음에 플러스 T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곳에 이제 M 값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4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t 더하기 t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y 절편을 구하게 되면 0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t분의 4 t분의 4니까 이제 t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 절편을 구하려면 t 제곱분의 4 x 마이너스 t는 이꼴 t분의 4 y에다가 이제 0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근데 4 약분하고 이제 t를 곱하게 해주니까 x 마이너스 t는 이꼴 t 이렇게 돼서 0,2t입니다라고 해서 y절편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해갈 수 있겠죠. 2분의 1에다가 t분의 8, 2t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게 되니까요. 소거하고 소거해서 8입니다라고 해서 나오겠습니다. 즉 FT 이 결과는 좌표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8로서 이제 일정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 좌표 4개, 아이쿠, 4, 8, 32에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원래 이제 이게 좀 나중에 기하 파트의 이론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쌍곡선이라든지 2차 곡선이라든지 뭐 포물선 뭐 이런 부분에서 접선과 관련돼서는 아주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 좀 끌어다가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쌍곡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론하고 좀 매첩되는 그런 이론인데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해졌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기하 파트 이론까지 좀 끌어들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임의점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주어진 식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판별식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좀 구해가는 절차들을 좀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대입해서 좌표 찾아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풀이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수직과 관련된 연산 연습 충분히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봅니다. 함수 y가 주어졌는데 어이쿠 유리함수, 무리함수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죠. 그래프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가는지 좀 결정해 봐야 되겠죠. 유리함수를 보게 되면 점근선 x, 점근선 y가 이제 관심이 있네요. y 값이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을 대입해주면은 0점 처리가 되겠고 사분면으로 보게 되면 2, 4, 4분면 형태로 그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는 이렇게 1보다 좀 큰 쪽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게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야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겠고 1을 대입해주면 문제 커 이렇게 좀 이제 0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놨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직선하고 이제 관계를 타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인 부분들이죠. 1인 부분들이니까 이를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그리게 되게 되면 접할 때 이제 만나는 점이 이제 두 점이 되는 거죠. 두 점, 그다음 두 점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세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하고 접할 때, 그다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접할 때 각각의 이제 접하는 기울기를 구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풀 때도 그렇고 무리함수 풀 때도 그렇고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를 하고 직선과의 관계 해주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좀 해석하고 풀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x분의 9 주어진 부분들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전체에다가 x를 좀 곱하게 해주면 x제곱, 여기는 k-9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 양식에서 플러스 9는 이꼴 제로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뒤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k-9의 제곱 마이너스 4고 3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0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k-9 값이 6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좀 구해가는 k 값 자체가 좀 큰 값 자체라서 마이너스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도 해봐야 되나요? 마이너스 6 아니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보면 되죠. 뭐 k-9는 이꼴 마이너스 6 처리해서 k 값은 그럼 이제 15 옳고 k 값은 그러면 여기가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오히려 15가 안 되는데요. 아이고 선입관 큰일 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게 이제 y 절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절편에 해당하는 건데 뭐 9보다는 좀 크지 않겠죠. 그 안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접선을 구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k 값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 자체는 k 값이 좀 3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9x 이런 처리는 번호하고 mx 플러스 x 플러스 k죠. x 플러스 k 이런 부분들이 돼요. 제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2k 그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됐을 때 이제 안쪽 부분 풀려서요. 플러스 9x 그다음에 k 제곱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판별식을 좀 논하게 되면 2k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역시 접할 때 또 풀어야 되겠죠? 4k 제곱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36k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이쿠. 그 다음에 여기는 81 플러스 3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얼마나 9로 약분되니까 뭐 4k 되겠고 9 해주면은 9에다가 9 해주면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k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쭉 얻어냈는데 문제에서는 또 사이에 이제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 3, 12 마이너스 3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가 되는 거예요. 전체 개수는 만족하는 개수는 6개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리함수, 직선하고의 관계. 뭐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무리함수, 직선하고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두 개가 좀 결합돼서 그래프에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 접할 때를 구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정리해서 D0, 그 다음에 정리해서 D0 이렇게 이제 판별식 형태를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역시 유무리 함수가 나오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 결정해가는 부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 이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고요.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A, B 3대1 내분 점. 뭐 A점 좌표를 그럼 뭐 A, A분의 K 뭐 식으로 놓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3대1이면은 M점 좌표는 4분의 1 A가 되겠죠? 됐습니까? 4분의 1 A. 그렇게 되면 또 X에다가 또 4분의 1 A를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거. 아이고, Y 좌표는 그냥 4로 좀,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마음이 급했나 보네. X좌표는 그대로 A가 되죠. 아이고, Y좌표 자체가 4A분의 K 이렇게 해서 M값의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OM 열심히 구워가지고 함수하고 만나는 좌표를 C에서 내린 수선의 8 이렇게 어이쿠. 그럼 이제 OM 직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기울기는 뭐 X분의 Y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Y는 4A제곱분의 KX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 부분들하고 Y는 이퀄 X분의 K하고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4a 제곱분의 kx하고 x분의 k 이렇게 됐으니까 k는 소거가 되고요. x제곱은 4a 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니까 이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c점 좌표가 2a,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함수에다 또 2a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a분의 k에서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사각형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사다리꼴 넓이니까요.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K가 되는 거예요. A분의 K,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래. 왜 자꾸 A점 잡혀죠? 4A분의 K,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A분의 K. 됐습니까? 높이 처리해줬고, 여기는 뭐 A점 잡혀, 2A점 잡혀, 그러니까 A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에다가 이걸 더하게 해주면 4A분의 3K 처리가 되는 거예요. A 이렇게 좀 약분되겠고. 근데 이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넓이 자체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9입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약분 하나 좀 슬그머니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여기가 좀 8돼 있으니까 K 값은 38이 24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당연히 K 값 구해달라 뭐 24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내용. 뭐 좌표 자체를 이렇게 그래프에 있는 점에 좌표만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3대1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Y 좌표가 4분의 어이구 자꾸 X 좌표를 건드리려고 되셨죠? 점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의 방식이 되겠고 뭐 교점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겠고, 그러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시점 좌표 나와서 또 넓이 구해가는 식. 이거는 뭐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연산만 좀 열심히 좀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연습장 펴놓고 연습해가면서 자신감을 또 갖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신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fx수 절대값 그려진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mx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a값도 구해야 되겠고 세 점에서 만나는 합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쑥 해서 이제 그려가야 되는데 열심히 좀 그린 다음에 나중에 또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근선 자체가 플러스 3 돼 있는데 나중에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뭐 3만큼 내려놓고 좀 축을 접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래프 개형 형태 그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 3, 4분면 형태로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열심히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긴 좀 내려서 이렇게 그려가다가 꺾어서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 3정근선에서 이렇게 쭉 그려가겠고, 그죠? 꺾고 올린 이런 모양들, 이게 좀 이제 내려간 모양이니까 절차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또 0 되는 좌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x분의 2는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고요. 여기로 이렇게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2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좌표. 자, 해서 이제 저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 그렸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문제가 좀 길이 좀 보이는군요. 자, 그래프를 좀 그려놨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두 점에서 만나느냐라고 되는데, 원점지라는 직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 점 이렇게 지나게 됐을 때, 당연히, 두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사이에다가 좀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점에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세 점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x 값이 3분의 2만큼 되겠고 y 값도 3만큼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9 이 부분들이 m이 되게 되면 요게 이제 두 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m 값이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세 점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의 값을 a라고 했고요. a 값은 2분의 9가 되겠고 m 값들을 또 합을 또 b라고 했는데요. 와,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합하면 이제 10이 되는데 그럼 이제 2분의 9하고 10을 또 곱하기 해 가야 되는 거죠. 곱하기 하게 되면 45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45 정답이 되겠죠.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 근데 사실은 지금 요게 이렇게 점 지나는 부분들이 이게 좀 접선인지 아닌지가 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곡선 자체가 와가지고 좀 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점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죠? 근데 이걸 좀 확인 사살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이 부분들은 자,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확인 좀 그냥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음으로 풀린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2분의 9x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x를 좀 전체다 또 2 곱하기 그냥 일단 이항시킨 것부터 좀 처리할까요? 일단은 뭐 x 곱하기 해서 2분의 9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6x가 되겠고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9x 제곱 1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근 하나 같습니다. 즉 중근 형태가 됩니다. 뭐 확인했으니까 확실하게 2분의 9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완벽하게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까지 살펴봤으니까 뭐 어쨌든 뭐 그래프를 그려서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계산해 간다. 이런 절차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 A, B, C, D, E가 그림과 같이 2열로 구분되는 8개의 좌석에 나눠 앉으려고 합니다.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웃하게 앉도록 자리를 앉는다 이런 얘기죠. 이웃하지 않도록. 아이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열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전체에서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빼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웃하는 경우를 A라고 하고 뭐 같은 열에 앉는 거를 B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A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니까 전체에서 이런 A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니까 전체에서 A합, B를 뺀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열심히 5명이 앉는데 자리가 8개의 좌석이 있으니까요. 전체 가지수는 8, 7, 6, 5, 4 이렇게 좀 곱하기 가면 되겠죠. 열심히 좀 곱하기 가면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A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뭐 A 개수라고 좀 해서 구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하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러니까 6자리가 되겠고 둘이 자리 바꾸면 되겠고 둘이 좀 앉은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6자리가 남은 거죠. 6자리, 5자리, 4자리 거기 네 세 사람이 앉으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 A, C가 같은 열에 앉는다. 뭐 A가 이제 1열에 앉느냐 2열에 앉느냐 두 가지가 되겠고 앉는 가지수 4가지 같은 열에 뭐 자리가 또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또 세 좌석에 앉으면 되겠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해서 나머지 또 세 사람을 좀 앉히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좀 더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B 이웃하게 되면 앉는 가지수가 6 곱하기가 되겠고 그 같은 열에 일단 둘을 앉고 나오면 좌석 2개 나왔으니까요. 같은 열에 C가 앉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좀 앉혀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전체는 있고 이게 지금 654, 654, 654가 공통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공통 처리해주고 전체는 그러면은 56에서 빼기 A합 B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12 이거 좀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24,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20에다가 56 마이너스 이게 3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20에다가 24를 좀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144에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880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5번이 정답이 돼가는 아이쿠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좀 어렵군요.
이렇게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열에 앉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여집합 이런 개념에 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드물어간 법칙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에서 이름을 빼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개수, B 개수, 또 이제 교집합 개수 이렇게 좀 구해서 A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에서 또 빼가는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 됐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가미돼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참고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A, B를 포함한 본사 직원 5명이 본사로부터 거리가 모두 다른 6곳의 대리점을 방문합니다. 각 대리점은 한 명만 방문해야 되겠고요. 모든 직원은 적어도 한 곳은 또 방문하고, A, B에 대해서는 A가 방문한 것보다는 A는 B가 방문한 대리점보다 가까운 대리점. 알겠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방문 가짓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순서는 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군요. 이런 부분들은 A, B, C, D, E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리점에서 이제 거리차가 있으니까 1, 2, 3, 4, 5, 6, 6개의 대리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A, B에 대해서 이제 좀 조건이 있으니까요. A, B가 이제 방문하는 곳을 먼저 좀 결정해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A, B가 3개의 대리점을 갈 수도 있고 2개의 대리점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A, B가 3개의 대리점을 간다라고 해주면 6개에서 3개의 대리점을 먼저 이렇게 딱 골라내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한 사람이 2군데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B는 좀 제일 큰 대리점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A가 좀 가까운 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묶을 때 이제 어떻게 묶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곳에서 이렇게 좀 고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 2 이렇게 묶여져 있느냐, 뭐 1, 2, 3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니까 뭐 2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일단은 뭐 A는 좀 작은 쪽 형태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2가지 정도입니다라고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하고 3개의 대리점이 남았으니까 요걸 뭐 1대1 매칭을 이렇게 딱 시켜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해가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건 좀 쉬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나름대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AB가 이제 2개의 대리점을 가게 되는 경우, 그렇다면 CD 중에서는 또 이게 좀 어떻게 되죠? 2개의 대리점 가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을 대리점을 좀 묶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조편성 형태로 6컨비네이션 2, 4컨비네이션 2 둘둘 구분한다니까 이 팩토리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 그런 다음에 뭘 할까요? 또 2개의 대리점에 가는 사람을 또 하나를 또 골라야 되죠.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결정이 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면 A, B하고 C 부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정하면 되죠. 이렇게 좀 이렇게 크로스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나열하면 2 팩토리얼 되겠고, 나머지 D하고 5, 6 대리점 2 팩토리얼에서 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편성 형태대로 일단은 좀 덩어리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묶어놓는 부분들, 근데 여기 이 팩토리얼 나누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2개의 대리점에 방문할 사람들 선택해야 되겠고, A, B는 뭐 정해지면 만약에 1, 2라고 치면 이렇게 가는 곳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뭐 그 가짓수는 하지 않고, 어쨌든 A, B 덩어리하고 C하고 대응을 시켜야 되겠고, 나머지 또 대응시켜가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는 6 곱하기 6 나누니까 5, 4, 20에다가 여긴 또 어떻게 되는가요? 6, 2, 12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됐고, 여기는 15에다가 6인데 또 2를 나누니까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5, 이거 뭐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 3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을 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여긴 뭐, 그냥 계산할까요? 2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30에다가 18에 3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8, 24에다가 54, 54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780입니다라고 해서 가짓수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3번이 정답이 돼가는.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어떻게 이제 논리전기에서 그 조건들을 좀 하나하나 해결해 갈까? 이런 부분들인데, A, B 부분에 아주 이제 독특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수는 5명이 있는데, 5명이 6곳을 방문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는 뭐 2군데를 방문해야 되는데, A, B 쪽에서 2군데에 방문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A, B 거는 이제 2군데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나눠주는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A가 두 곳에 갈 수도 있고 B가 두 곳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가짓수가 두 가지 이렇게 나머지는 좀 대응시켜 가는 방법. 그 다음에는 A, B가 두 군데로 가게 되면 누군가는 또 두 군데 가야 되는 거니까 첫째 이제 할 곳을 이렇게 좀 조편성에서 좀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두 곳 방문할 사람들 C, D 중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A, B 덩어리하고 C, D 부분에서 또 나열하고 나머지 사람들 나열하고 이렇게 조건들 해결하면서 절차를 좀 밟아가는 뭐 이런 부분들. 경우수에 좀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데요.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제가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는지 좀 살펴가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은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선분 4개를 그어가지고 5개의 점을 모두 연결시키는 방법을 구해주십시오. 연결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결하죠? 일단은 뭐 연결한다는 얘기는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딱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연결하는 방법들은 10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분을 4개 갖는다는 얘기는 이 10개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4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4개를 선택해서 이제 연결해 가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10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니까 19, 8, 7, 4, 3, 2, 1 8 소거하고 3 약분하게 되면 뭐 210까지입니다 라고 210까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연결 안 되는 방법들이 있겠죠. 연결 안 되는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5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이 동떨어져 있고 4개의 점들이 서로 뭐 연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선분 4개를 좀 선택해서 4점이 연결하고 한 점이 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4점들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런 방법들. 그러면 선분을 이제 하나, 둘, 셋, 4개를 썼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 좀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좀 생각해주면 A의 이제 반대편에 B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 여기가 이제 C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에 이제 D가 오는 그런 형태니까 연결 방법이 지금 3가지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은 더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가 있겠다, 3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처리해서 연결해가는 이런 방법들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점이 동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4점이 좀 연결해 가는데요. 3점 연결하고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한 점을 빼버리고 그다음 4점 중에서 3점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4 컴비네이션 뭐 4점 중에서 3점을 고르니까 4 컴비네이션 3 이렇게 골라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한 점이 또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 연결 이렇게 했으니까 연결하는 방법이 또 3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3 되는 거고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공통 좀 처리해가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3점하고 2점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점 중에서 2점 이렇게 딱 고르게 되면 이렇게 2점이 이제 동떨어져 있어서 이제 거기만 연결되는 이런 가지가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10가지를 좀 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묶어서 여기는 15 공통에다가 이렇게 15 공통에다가 1에다가 하니까 5 이렇게 써야 되니까 75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210에서 10도 빼야 되고 75도 빼야 되는 거니까 200에서 75를 빼는 그런 행태니까 12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상당히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온 거거든요. 수능 문제에서는 뭐 섬이 4개 있습니다, 뭐 연결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5개의 점으로, 그죠? 직선 자체는 또 전에는 뭐 3개 직선이었는데 지금 4개 직선 이렇게 긋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걸 뭐 언제 뭐 다 일일이 좀 다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두 점들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2점을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종류가 이제 10종류 이제 연결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선분 4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전체 가지수.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는 경우. 요거 좀 생각하기가 그런데 쉽지가 않거든요. 한 점이 이렇게 동떨어져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2점이 동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점이 또 연결 안 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이쿠, 이 선은 뭐 너무 많이 그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 됐죠? 모양 자체가 또 이제 두 가지 좀 나눠줘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되는 경우도 A의 대각선 파트에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모양 자체가 또 세 가지가 되는 이런 어려운 요소도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지고 아이디어 낸 부분들까지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워서 어떤 전개 과정 거쳤는지 다시 한번 좀 메모해 드렸으니까요. 메모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은 도형을 서로 다른 세 개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좀 사용해 가지고 칠하는 방법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는 걸로 칠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면의 색칠하기. 면의 색칠하기는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런 곳을 좀 찾아서 이것을 뭐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 이런 곳이 또 세 군데겠고 이런 곳도 역시 세 군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좀 칠할 곳 자체가 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건 뭐 스스로 좀 정해가면서 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제 제일 먼저 딱 칠하면 뭐 가지수는 세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색깔 남았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두 가지 색을 A, B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면요. 문제를 좀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7이 좀 돼 있고, A를 뭐 이런 것을 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좀 A를 이렇게 좀 칠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좀 그럼 한 가지가 아닌데요? 오호, 이거 의외로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모양들을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처음에 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A가 이렇게 칠해졌다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A에 이렇게 칠하겠고, 그 다음에 A, B도 있고, BA도 있고, 그 다음에 BB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좀 이곳에 칠한 상태에서 바로 이웃한 부분이 아닌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선택하게 되면 되죠. 이제 두 가지 색이 좀 A가 칠해졌으면 이제 이곳과 이곳을 이제 열심히 칠해야 되는데 이곳은 뭐 다른 색들을 칠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고 이곳은 아이고 여기는 두 가지가 여기 이제 칠할 것을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여기는 또 역시 반대로 1 곱하기 이런 형태 여기는 한 가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4, 2, 4, 6, 8, 9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볼까요? 여기 이제 H라는 가지가 세 가지였고, 이때 이제 이곳에 A가 올까요? B가 올까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그 각각의 경우에 9가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과 이곳은 뭐 A하고, 그 다음 B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그 색이 아닌 것들을 좀 칠하면 되겠고, 뭐맨 처음에 칠한 색깔 이제 다시 와도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27에다가 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7, 8이 56, 14, 210 이렇게 처리되겠죠? 216까지입니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처음에 접근을 좀 간단한 것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A가 정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아니라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이곳이 이제 이렇게 아이고 네 파트로 좀 나눠야 되는 거죠. 칠할 색을 좀 생각해 보니까 A가 또 다시 와도 되는데 다른 색이 와도 되겠고 그래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곳 두 곳이 이제 결정되거나 하니까 이렇게 큰 틀을 네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맨 처음 칠한 가지수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A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칠한 이곳 자체가 이제 B가 오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겠고 그 각각에 이제 9가지가 나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두 가지 나야 됐죠? 어떤 부분 풀어가는지 다시 한번 좀 살짝 좀 메모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절차들, 주어진 조건들, 조건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다른 색 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도형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집합 A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아이고 합성함수하고 좀 자기 자신 결과가 좀 같아지는 아이고 이런 독특한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F1은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런 원소들은 뭐 당연히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하겠죠. 근데 이런 원소가 이제 몇 개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개의 원소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가게 되면 당연히 좀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가 4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5 처리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가 이렇게 선택해도 4개가 되면 이제 5는 이제 다른 원소로 지금 대응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대응하는 가지수는 이제 4가지가 있겠죠. 모든 걸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이렇게 3으로 대응됐다 처리해야 되면 F5는 좀 3이 되겠고요. 그러면 F5에 F5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거 어떤가요? F3 되겠고 3은 또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아이디어 처리.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가는 숫자가 이제 3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조사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가는 부분들이 3개다라고 해주면 1, 2, 3, 4, 5 1, 2, 3, 4, 5 되는데 뭐 1, 2, 3 이렇게 3개가 되겠고 그럼 이제 4, 5 부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가는 거가 아닌데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에 이제 3개의 원소에 좀 대응되면 되겠죠. 4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5도 또 3가지에서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가는 게 2개가 됐다. 그럼 나머지 3개의 원소들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 나머지 뭐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형태. 그러면 1 더하기 5, 4, 20에다가 여기는 10에 90에다가 그 다음은 여기는 또 얼마야? 80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 또 5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가 1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196입니다 라고 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자체가 뭐 자기 자신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한 거죠. 그런 원소가 5개일 때,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좀 절차를 밟아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4개가 선택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을 이렇게 좀 선택하는 가지수를 보면 되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들을 이런 게 가지수를 좀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적인 큰 흐름틀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돼. 이것도 뭐 나름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본을 보이십시오 라고 해주고요. 수년에 관련된 뭐 공식 좀 증명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n-1 퍼뮤테이션 R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n 퍼뮤테이션 R 부분들이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요 이론이죠. 요 부분들 좀 알고 있는지 그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좀 식을 좀 변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n-1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n-1 마이너스 이렇게 좀 개수에서 선택한 개수를 빼서 이렇게 팩토리얼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n-1 팩토리얼 나누기 빼게 하게 되면 n-r 팩토리얼 되겠고 이곳에 이제 r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모가 좀 다르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이 이제 하나가 숫자가 좀 더 작은 것이니까 통분할 때 이제 n-r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처리. 분자는 정리할 때 n-1 팩토리얼 공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n-r을 좀 이렇게 곱하기 온 거죠. 그래서 이제 n-r 이렇게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r 더하기 하고,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n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가 좀 뭐가 되죠? 이곳에다 n을 좀 더 곱하기 하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n 퍼뮤테이션 r입니다. 라고 해서 공식을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그럴싸해졌나요? 자, 문제 풀이 좀 등식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건 이렇게 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팩토리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표시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된다면 증명이 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팩토리얼 부분들은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 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무리함수 위에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고 하겠습니다.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2, 4분면 방향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4에서 처리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 이곳에 뭐 좌표가 a, b 되어 있는데 b는요 여기 좀 y에다가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4-a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선의 발 이렇게 쭉 내려서 좌표 되는데 여기 좌표가 a, 가 되어 있고 여기 좌표는 0, 루트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a,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a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a에서 길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이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루트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요건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고치고 빼기 4한 만큼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루트 4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요거 뭐 이렇게 t로 좀 치워내면 되겠죠.
여기를 이제 t로 되게 되면 제곱하면 4-4니까 이거 좀 부호가 반대니까요. 마이너스 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t 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루트 이런 값이니까 y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4분면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아이고 1/4분면이니까 0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0도 좀 빼야 되겠네요. 그럼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이차함수니까요. 최고차 의미니까 위로 볼로 형태 그려주면 되겠고 꼭지점 t 좌표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2분의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최대값 4분의 16에 17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4분의 17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스스로 좀 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데, 아이쿠, 이거 뭐 좌표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식 만들어 보면 의외로 좀 어렵지 않거든요.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루트 나온 부분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여기 루트 모양이 똑같아지는 부분 형태를 좀 치환해서 처리한 부분들. 됐습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t 제곱되는 이런 부분을 좀 조금 신경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 낸 부분들, 식 세워가는 거면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도록 평상시 연습해야 되겠고, 아이디어 낸 부분들은 이렇게 좀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나름 좀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7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신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분의 a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l과 두 점에서 만난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인 직선 유리함수 대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의 점 C. 아이고, x좌표는 가르쳐 줬는데요. 그럼 뭐 1, 그럼 a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해주면 뭐 유리함수는 이렇게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구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직각되는 거니까 역함수의 좌표 형태가 되는 거니까 b점 좌표는 a, 1 이렇게 좀 정리해서 줄 수 있겠습니다. a점 좌표 1,a, b점 좌표 a, 1 되죠.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 주어져 있고 넓이의 최대값이 1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C점 좌표는 일단 AB 직선 방정식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니까 그럼 뭐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거니까 y는 equal x의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C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서 뭐 y는 equal x가 만나는 거니까 x제곱이니까 루트 a, 루트 a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 ABC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갈까요? 2분의 1에다가 일단 AB 길이를 좀 곱하게 되겠고 높이 h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쳐야 되는데 AB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a-1에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2분의 2 루트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해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1 처리되고 이 부분들은 현명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a 마이너스 2 루트 a 더하기 1 이런 모양을 좀 보면 되겠죠. 절대값이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됐습니까? 2분의 1은 또 찾아야겠고요. 넓이 자체가 지금 16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a-1이 되겠고 여기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루트 a-1이 이제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0 이렇게 처리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 a-1의 세제곱에다가 루트 a 플러스 이런 결과가 32입니다라고 되는데 뭐 세제곱하는 인수를 처리하려면 이곳에 어떤 인수가 있겠습니까? 2의 세제곱 인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루트 a-1 이런 부분들이 이해돼야 되니까 루트 a 값은 3에다가 a 값은 9입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8에다가 여기가 4 되는 거니까 4, 8, 32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맞아떨어지죠. a 값 9까지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해서 이게 구하는 게 아니라 웨이비 넓이 구하는 건가요? 어이쿠. 자, 그럼 또 웨이비 넓이를 구해가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 자체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 이제 1,9가 되겠고 여기 이제 9,1 되겠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equal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루트 2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5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됐죠? 8루트 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5루트 2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40입니다 라고 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 OAB 넓이는 40 되죠.
아이고, 이거 좀 도형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좀 돼 있어야 연산이 좀 수월해지는 그런 문제이되군요. 자, 주어진 식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는 y는 대칭 구조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수식되는 거니까 이게 좀 역함수 형태의 좌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알아서 좀 수월하게. 그래서 뭐 직선의 방식도 편리하게. 그래서 이제 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분이니까 y는 이 교점 부분들. 그래서 이제 루트 A, 루트 A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형적인 특징 부분들하고 이제 매치업돼 가는 거니까 이거 이제 평상시에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완전 제곱식해서 수식 연산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또 여기 좀 세제곱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32에 있을 수 있는 인수가 이게 세제곱 인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캐치해가지고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나름 연산이 좀 불편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그 다음에는 뭐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은 방금 전에 주어졌던 이런 정보들, 뭐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 두 점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처리한 거니까 이런 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신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연산을 좀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학습해 주면 좋겠고요. 앞쪽에 경우의 수라든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여러 개 존재했는데 이번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신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